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때 운전자가 가장 의존하는 존재가 내가 가입한 보험사죠. 네. 그런데 이렇게 믿었던 보험사에 뒤통수를 맞았다고 주장하는 제보자가 저희 뉴스헌터스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먼저 당시 사고 상황부터 영상으로 보시죠. 네, 요 이제 주행하는 차량이 저희 제보자입니다. 고속도로에 잘 달리고 있죠. 근데 왼쪽에 보면은 저 검은 차가 그냥 갑자기 그냥 들어와 버립니다. 밀고 들어와 버려요. 당연히 살짝 부딪히면서 이 접촉사고가 나게 된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나는 내 길 가고 있는데 옆에서 갑자기 들어오면서 접촉사고가 났다. 이거 몇 대 몇일까요? 선영 앵커 몇 대 몇일 것 같으세요? 저런 경우는 당연히 0대 100인데 그렇죠.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완전히 뒤에서 와서 받은 게 아니면 그렇게 네. 안 나오긴 하는데 송 변호사님, 자, 이게 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 과실 100, 내 과실은 0이라고 믿었다고 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예, 이 사건은 9월경 고속도로에서 난 접촉사고라고 합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옆 차선에서 차량이 우리 차량을 받고 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림 나오네요, 처음에는 지금. 그쵸, 네. 사고 차량과 우리 제보자가 서로 이게 경미한 건이니까 그냥 합의를 하고 넘어가자라고 네, 했다고 네. 합니다. 근데 네. 제보자는 그래도 보험사를 불러서 우리 잘잘못을 따져보자라고 했고요. 네. 각 보험사가 와서 이제 과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 상대 보험사도 그렇고 제보자 보험사도 그렇고 이게 뭐 100대 빵인 것 같다라는 네.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 까만 차, 사고를 낸 차량의 이 차주가 100대 빵은 아닌 것 같다. 경찰에 좀 접수를 하자라고 해서 경찰서까지 갔고요. 네. 경찰에서도 뭐 100대 빵, 우리 제보자는 무과실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보자는 뭐 나는 무과실이겠거니 하고 뭐 사고 처리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네, 근데 이런 사고가 참 주변에 많이 발생하는 걸 좀 들을 수 있는데 상대 측에서 예기치 못하게 차선을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제보자가 좀 뒤에서 박은 사고인 거잖아요. 이 무과실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사안에 따라 여러 개 좀 나뉘거든요. 네. 사실 이렇게 실선에서 이렇게 차선 변경이 됐을 때는 뭐 1심에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상대 차량의 과실을 뭐 70% 잡고 본인이 운행한 차량 30% 잡았다가 항소심에서 다시 이제 100대 0으로 또 이렇게 과실이 달라진 비율도 있었습니다. 네. 네. 그만큼 이제 바라보기에 따라 이제 다른 경우인데 근데 이렇게 100대 0 정도로 과실 비율이 되려고 한다면은 정말 실선에서 이제 상대 차량이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내 입장에서도 정말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이어야 되고 무엇보다 나는 교통법규를 준수를 하고 가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 되어야만 100대 0의 과실 비율이 인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상황에서 깜빡이를 켜고 안 켜고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되는 걸까요? 그렇죠. 깜빡이 여부도 내가 이제 인지를 했을 때 내가 이 상대방의 이런 차선 변경을 인지를 못했다 이렇게 네.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네, 네. 근데 좀 이 사안에서는 조금 이제 클락션을 울린다든지 경적을 울린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이제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려는 모양도 있었기 때문에 네. 나도 조금은 이제 옆으로 변경을 하려는 그런 노력도 좀 기울일 수 있었다라고도 볼 여지가 있어가지고 네. 조금 과실 비율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보자는 100대 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몇 대 몇이 나온 겁니까? 그래서 실제 나온 게 상대방 과실 비율 9 그리고 이제 이 제보자 차량의 과실 비율이 10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대 0이 아니라 90대 10 이렇게 이제 된 건데 네. 그랬기 때문에 제보자 입장에서도 좀 많이 당황을 했고 그래서 이 비율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보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네. 자, 제보자가 나는 뭐 주변에서 전부 다 100대 빵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 10% 과실이 나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입장을 이제 저희한테 전해왔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는 무과실을 주장하다 보니까 그 상대 측 에서 분쟁조정심의를 청구한 것 같아요.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한테 이제 10%가 나온 거죠. 현재 이의 신청 진행 중으로 합의 결정서 확인되어서 보내드렸습니다 했는데 받은 합의 결정서가 다 위조가 돼 있고 이의 신청도 안 돼 있었던 거죠. 이게 지금 과실 비율이 갑자기 달라진 것 같은데 교통사고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과실 비율이 달라졌다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요? 이 기관인가요? 뭔가요? 이게 보험사들이 각자 과실 비율에 따라 좀 의견이 다르면 네. 제3의 중립적인 기관한테 이걸 물어보겠다. 그리고 따르겠다라는 뭐 일종의 약정이 있는데요. 과실 비율 분쟁 심의위원회에 이 과실 비율을 조정하는 걸 맡기겠다고 한 겁니다. 네. 일종의 민사상 화해
판례를 시켜주는 뭐 기관인데요. 네. 이 기관에서 지금 9대1이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네. 그래서 각 보험사들은 이것에 좀 따르겠다라는 지금 태도를 밝힌 거고요. 그 제보자도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9대1로 결론이 나온 건데 근데 제보자 입장은 여기도 그러니까 제보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본인은 조금 억울한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보다 더한 억울함이 있는 경우가 있었다는데 그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그 사실은 이게 보험사들이 주체인 거기 때문에 이 분쟁심의위원회에 대한 이 개인들이 이 조정을 신청하는 건 아니에요. 네. 다만 이 제보자는 이 보험사에게 분쟁심의위원회 9대1 결과가 부당하다 생각한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실제로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네. 보험사가. 네.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 밝혀진 거죠. 보험사가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말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게다가 지금 사실은 분쟁심의위원회에서는 뭐 예를 들어 12월 1일에 이 결정이 나왔으면 뭐 네. 14일 이내에 이의를 해라. 아니면 보험사들끼리 합의가 된 걸로 보겠다라는 식으로 이 결정 기간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이 이의 결정 기간까지 좀 조작이 됐다라고 우리 제보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론은 9대1이 나온 것보다 이 9대1에 이르는 과정에 보험사가 내 뒤통수를 쳤다라는 건데 네. 자, 문서까지 조작했다라고 주장하거든요. 지금 이제 화면에 나가는 이게 이 제보자가 조작됐다라고 주장하는 문서입니다. 이게 이제 상대방 차량, 아까 갑자기 끼어든 차량하고 합의를 했다는 합의서인데 우측 같은 경우는 합의를 했다라고 체크가 돼 있잖아요. 이게 가해 차량에게 간 문서입니다. 근데 우리 제보자에게는 저 합의를 했다라는 게 빠져 있어요. 네네. 그리고 저 밑에 보면은 이의를 제기할 거면 뭐 11월 26일까지 이의를 제기하라고 마감일이 적혀 있잖아요. 근데 좌측에 우리 제보자가 받은 걸 보면 이의를 제기를 할 수 있다라는 그 칸이 아예 다 삭제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제보자는 나는 합의를 한 적도 없고 이거를 이의를 제기할 만한 이 기일이 정해져 있다는 것도 몰랐고 내가 받은 문서에는 저런 중요한 게 하나도 없었다. 이거 보험사가 내 의사와 상관없이 자기네가 일을 그르쳐놓고 문서를 조작해서 보낸 게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 변호사님, 이거 고의로 보험사가 수장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 일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 일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은폐를 하려고 하는 지점은 뭐 이제 합의가 됐다라는 부분도 이제 지금 수정이 되어 있고 네. 이의 신청 기한도 여기까지 진행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제외가 돼서 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었는지 이 부분을 확인을 좀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니까 네. 네. 약간은 보험사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미필적인 인식이 보여지기는 하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 문서 자체가 사실은 이제 또 사문서 위조가 되기 위해서는 또 권리 의무에 관해서 행사할 만한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다툼의 여지도 있어가지고 네. 하지만 미필적으로나마 이런 부분들을 좀 은폐하려는 그런 이제 의도는 조금 엿보이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던 제보자가 직접 보험사를 찾았다는데요. 대화를 한번 들어보시죠. 전화를 받았을 때 자기가 놓쳤다는 걸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짓말을 한 거죠. 이렇게 제소를 해서 소송을 하면 된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런 건이 많으니까. 내야죠. 우리 직원에 의해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가지고 고객님께 진짜 불편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결국 보험사에서 뭐 자기네 실수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자, 이 건을 가지고 여전히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보험사, 믿었던 보험사의 대응에 배신을 느꼈던 이 우리 제보자 믿음이 무너진 그런 순간이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사건 엑스파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헌터스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화면 하단에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